우선 베트남 하노이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확정이 됐는데 사실 뭐 미국이 양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다낭은 미국이 원했고 베트남 하노이는 북한이 원했다 그런데 그 어디까지 우리 추정인 거고. 예. 다낭의 경우를 보면은 모든 여건이 사실 하노이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공항과 호텔이 바로 인접돼 예, 예. 있고 회담 장소도 거의 국제회의가 많이 열린 카페도 곳이잖아요.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아마 장소를 가지고 싸웠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건 아마 어느 정도 큰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굳이 하노이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정상외교, 베트남과의 정상외교를 염두에 쓸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베트남은 관계를 정상화했고 수없이 미국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미국이 정한 건 아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에 베트남을 간다고 그러면 사실 베트남 수뇌부와 정상회의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다면 다낭에서 하면은 베트남 수뇌부가 다낭으로 와야 되는데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하노이를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양측의 이견보다는 북한의 정상급 외교 베트남과의를 염두에 둔 정선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갑자기 북한과 베트남의 이제 외교가 필요하다면 사실 미국이 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외교적, 경제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교적 고립입니다. 지금 사실 쿠바 평의 의장이 지난해 갔을 때도 거의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의전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베트남과의 정상회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대단한 외교적인 업적이 될 수 있고 또 베트남과 북한은 특수관계예요. 월남전에 북한군 공군 조종사들이 참전했다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베트남 모델을 전수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의 기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베트남과의 정상급 외교가 중요하죠. 예. 이현종 위원님, 이제 베트남 하노이로 정해졌는데 이제 다낭이라고 이제 유력하게 나올 때는 사실 이미 다낭 쪽에 수백 개의 호텔이 예약이 돼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하노이로 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호텔이나 장소가 유력할까요? 일단 지금 이제 하노이가 유리한 점은 일단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점이죠. 예. 지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대사관이 있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 측으로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문제를 가장 신경을 썼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노이를 갔다가 다낭 옮기더라도 여러 가지 항공편에 대한 문제. 사실 북한이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항공편을 임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중국 항공을 임대를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의 어떤 항공기를 또 한 번 움직이게 되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지금 경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 사정상 하노이와 다낭 두 군데를 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에 아까 말씀드린 하노이 가서 베트남과 정상회교를 하고 곧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본인들한테는 유리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제스 메리어트 호텔이 일단 현재 북한 대사관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국립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아마 여기가 회담장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 측으로서는 이 대사관 가까운 이곳 쪽을 좀 선호를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컨티넨탈이나 셰라톤 호텔 이쪽을 이제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쪽 다낭 쪽에 미국 쪽에서는 예약을 지금 다 안 받아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일단 바로 급하게 아마 양쪽을 다 어느 정도는 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 이쪽에 하노이 쪽에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이 비용이 한 133억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북한 측 비용이. 그러면 그걸 싱가포르 정부가 그때 다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아마 베트남 정부 측에서 만약 국빈 방문을 한다면 이제 그런 형식이 되겠죠. 베트남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국빈 방문 형태로 하고 그러면 그 이제 체류 기간 내에 모든 비용은 베트남이 정부가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트위터를 통해서 또 이제 이 2차 정상회담 장소를 하노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뭐 매번 반복되는 거지만 분위기상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로 보면 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비건 이제 특별 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저녁에 늦게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한번 식당에 식사하는 모습이 노출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밝은 표정을 지었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잘 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협의가 끝난 걸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2차 실무 협상을 또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더 논의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견이 너무 크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접점을 찾아서 가고 있고 많은 부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최 교수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이제 비건 대표가 어제 평양을 다녀온 뒤에 밤 11시쯤에 이제 광화문 인근에 저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 그 음식이 닭 한 마리라는 이제 뭐 서민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굉장히 밝은 표정이에요, 조 의원님. 보면은 뭐 맥주로 건배를 하기도 했고 근데 뭐 취재 기자한테는 사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진 공개도 일종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케이스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기 특정 매체 기자가 우연히 간 게 아니라 그럼요. 그 특정 매체가 우연히 저렇게 찍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찍었다 하더라도 공개하지 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 연두교서는 짜증나요. 말 한마디 하면 박수칩니다. 아무 얘기도 없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데 박수를 치거든요. 근데 북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박수를 안 쳤어요. 공화당도 안 쳤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미국 내 분위기 지금 싸늘해요. 미국민의 상당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회의적이고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성과를 가져오라라는 그 분위기가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건이 가기 전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핵시설 폐기, 그 다음이 포괄적 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핵무기 폐기 이런 순서를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를 약속을 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기를 해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북제를 해제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협상은 어려웠을 거고요. 만일에 이번에 양측이 접점을 찾는다 그러면 사실 영변 핵시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의 폴루토늄 시설과 핵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농축을 하는 폴루토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폴루토늄 시설은 영변에만 있어요. 근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영변의 전체를 폐기를 약속을 하고 다른 지역에도 산재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 정도까지 폐기를 약속을 하거나 전모를 공개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미국 내 분위기를 지금 반전시키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숙제는 남아있고 비건이 그나마 웃는 모습을 보인 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북측으로부터 아주 나쁜 반응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건 대표의 표정에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협상이 잘 됐는지 엿볼 수 있었던 오전 상황이 있었죠. 이 비건 대표가 강경화 장관과 이도훈 본부장을 연이어 만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all ears this morning, very eager to learn the outcome of your visit to Pyongyang. We are in the midst of a conversation with the North, and our discussions were productive. We have some hard work to do with the DPRK between now and then, and I'm confident that if both sides stay committed, we can make real progress here. So,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 방북 협상 결과는 지금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뭐 강경화 장관한테 전달이 됐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신 거는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2박 3일, 55시간 동안 평양에 머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협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을 텐데 오늘 아침에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건 추가적으로 더 만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 최선희 성김 라인이 판문점에서 오고 가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양 가서 2박 3일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을 했을 거고 아마 보도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가 목표고 이번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얻었구나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건 ICBM입니다. 만들어 놓은 ICBM 핵탄두 핵물질 과거 핵의 일부라도 만일에 이번에 폐기를 약속하거나 네.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걸 명분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걸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핵시설을 폐기하고 ICBM 과거에까지 일부를 내놓는다 그러면 최상의 성과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의 성과라도 얻으려고 그러면은 현재 핵시설이 영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영변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곳에 산재한 HU, 고농축우라는 시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를 전모를 파악하게 해주고 폐기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일부 대북 제재의 해제나 면제, 예외 조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간격을 좁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개략적으로 의제를 상의를 했을 거고 아마 최소한 한두 차례 이상의 의제 선정을 위한 협상은 더 필요할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핵무기나 핵 발전 뭐 이런 부분에서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과연 폐기까지 하는 결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렸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영변 핵시설이 이제 옛날 소련으로부터 원자로, 소형 원자로를 이제 수입해 와서 사실 북한 핵무기의 어떤 발전의 온상지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실은 뭐 그때 성김 대사 갔을 때도 예전에 보면 냉각탑 폭파까지 그때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사실은 그 이후에 변화가 없었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핵무기 그 문제가 있고 지금 농축 우라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검증이나 이런 것 자체는. 근데 과연 지금 북한이 미국이 그것만으로 이제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각지의 산재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제 우라늄 무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대북 제재라는 거는 사실 미국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무기입니다. 사실 대북 제재를 해제해버리면 사실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사실 그동안 보면 이 대북 제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유엔 차원에서 계속 결의안을 내면서 이제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스냅챗 방식으로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별로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이 핵시설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신고, 자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만이라도 일단 밝혀야 된다. 그리고 사실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ICBM 몇 개 들고 와야 될 거예요. 뭔가 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앞에서 자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뭔가 공화당도 박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이죠. 미국 내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지난 1차 정상회담이 왜 4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냐면 결국 협상 직전까지 타협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 실무자들은 이 협상 깹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다시 돌릴 수 없다라고 해서 협상을 진행했거든요.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 현상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무부가 다시 이제 추가 협상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지금 27일, 28일 아직 확정되었다고 보진 않아요. 결국 이 추가 협상에서 만약에 새로운 어떤 또 카드가 없다고 한다면 이 협상은 지난 1차 정상회담의 그 과정과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하고 싶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그럼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난달이었죠.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그랬죠.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좋은 상태라면은 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부터 풀어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경우 아까 얘기했던 영변 핵시설 뭐 폐기하고 그다음에 ICBM 일부를 과거 얘기라고 하는 일부분을 폐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해준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장 적은 그렇죠. 거죠. 부담이 적은 거죠. 자기들 입장에. 자기들 돈 쓰는. 그렇죠. 자기들이 무슨 지원을 하거나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거잖아요. 지금 중단된 상태지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아니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부분이 가장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제 조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미국이 원하는 그 정도 예. 수준까지의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준다고 하면 네.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풀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도 또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사실은 쉽게 풀 수도 있고 금방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이 두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달라 그렇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김정은이 신년 회견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를 또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한범 의원님. 사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종전선언이 됐다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 겁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과 아니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사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러니까 종전선언 없이 종전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냥 정치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전협정, 한반도 안보질서의 기본이 되는 정전협정은 안 바뀝니다. 이걸 평화협정으로 바꿔야만 질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 선언하고 협정을 그렇죠. 바꾸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언이지만 내가 말뿐인 종전선언에 집착할 것 같냐. 대북제재 해제가 목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은 결국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분쟁의 공식적인 해결을 최고 지도자가 합의하는 거니까 이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지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 대비태세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처한 환경을 볼 때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원하긴 하겠지만 집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결하느냐라는 문제에 집착을 할 것 같고 특히 아까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의회의 견제가 있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인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대북제재 예외나 면제 조치를 미국이 양해하는 방안이 그러면 바로 북한으로서는 실리가 얻어지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종전선언보다는 오히려 제재 해제 쪽에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실리를 더 챙기겠다? 그럼요. 네. 위원님, 저는 조금 기사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제 하노이로 결정이 됐잖아요. 만약 이게 1박 2일 회담인데 여기서 그러면 멜라니아와 이제 리설주 여사가 함께하는 장면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싱가포르 회담은 일단 어떤 면에서 비즈니스 미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냥 회담과 그다음에 이제 오찬 정도의 이제 회담이었다면 1박 2일이면 일단 만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찬은 굉장히 오피셜한 만찬이 들어갈 것이고 보통 정상들은 부부 동반으로 그렇죠. 만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거하게 치러지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만찬을 보시면 그때는 양국 간의 어떤 교류한다 우위를 다진다든지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1박 2일로 정한 이유가 좀 그거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보다는 2차가 좀 더 진전돼야 되거든요. 그럼 2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양국 간의 어떤 단순한 협상 회담보다는 좀 더 양국 간의 어떤 공식적인 회담 이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공감대가 일단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아마 양국 간의 만찬 정도에는 양국의 어떤 퍼스트 레이디가 참가하는 가능성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걸림돌이 결국은 이제 협상 내용이에요. 협상 내용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만찬 분위기가 좋겠죠. 그렇죠. 이제 근데 실무회담이 그렇게 썩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아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1박 2일로 잡았다는 것 자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퍼스트 레이디를 대동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형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실무 협상이 굉장히 잘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이 멜라니아 여사나 리설주 여사가 같이 이제 하노이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또 협상과 더불어서 굉장히 다른 방면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초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협상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양쪽 퍼스트 레이디를 동반하는 걸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한범 위원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